안녕하세요, 송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 운동하는 거 영상 촬영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어깨 첫 종목으로 가져가는 거는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전체적으로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이기 때문에 첫 종목으로 가져가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아직 많이 안 돌아와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거근을 활성화시켜서 견갑골을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후면 삼각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어주기 좋습니다. 여기서 견갑골이 같이 들어와 버리면 어깨에 대한 고립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거근으로 견갑골을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마지막 구간에서 후면 삼각근의 최대 수축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자, 바로 중량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OHP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축 후면 삼각근을 모두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내려와주는 과정에서는 손목이 굴곡되면서 상완골의 외회전이 일어나면서 전면 삼각근을 활성화시켜줄 거고, 밀어낼 때는 다시 내회전을 유지하면서 상체 중립 유지하고 측면 삼각근을 활성화시켜줄 겁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올 때 견갑골이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후면 삼각근의 최대 수축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축 후면 삼각근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혼자 네, 많이 하시나요? 항상 거의 혼자 하죠. 그러면은 이제 네, 최대 강도를 뽑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어깨 같은 경우에서는 프레스 종목에서 최대 강도를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이런 거에서 고반복하면서 볼륨을 좀 많이 뽑아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정거근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선행 종목들을 제가 영상으로 여기 이렇게 띄워 놓겠습니다. 운동하시기 전에 이 영상들 보고 참고하시고 어깨 운동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을 진행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나 등, 하체처럼
수축과 이완하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어깨 근육의 가동 범위를 좀 많이 쓰면서 진행하기보다는 가동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정적으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립이 풀리는 정도의 고중량을 다루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중량 한에서 고립을 시켜놓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립이 된 다음부터 최대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늘려가면서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숄더 프레스는 어떻게 하면은 어깨 고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를 밀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중량이 정말 반토막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면에 대한 삼각근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상체각을 살짝 더 숙여주면 되는 거고, 측면으로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엉덩이 끝까지 붙여놓고 각을 조금만 더 세워주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시간 동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경관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목은 계속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상완을 일자로 펴낼 겁니다. 이렇게 측면 삼각근에 대한 고립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계속 10초 버티게 되면은 혈류가 굉장히 많이 모이면서 활성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려올 거예요. 이 내려온 상태에서 1mm 정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전측면 삼각근에 대한 신장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도록 바로 업, 여기서 바로 랩스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최대 수축 구간에서의 긴장을 유지시켜 놓고 최대 이완 범위에서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잡아놓은 상태에서 바로 랩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진행하는 횟수 모두 어깨에 대한 긴장이 풀리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꼭 하십시오. 아까 네. 독감 걸리셨다고 했는데 네. 아프실 때도 운동을 하세요? 원래는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진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너무 아팠어갖고 이번 독감에는 쉬었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지금 체중이 6kg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네. 쉬고 나서 다시 운동을 할 때는 네. 분할을 어떻게 다시 가져가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3일 동안 운동 못한 한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버 트레이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프고 오랜만에 운동하고 그럴 때. 물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기존 중량의 한 60에서 70%로 낮춘 상태에서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숄더 프레스 밀 때 어깨 고립을 잘 못 시키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었고, 저는 그래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립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건너뛰고 본 중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무게인데요? 아, 이거 뭐 덤벨 컬하는 중량이죠. 아주 좋습니다. 완전 깔짝충이신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가동 범위를 굳이 많이 가져가면서 긴장이 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립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동 범위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숄더 프레스 꿀팁인데, 여기서 단순하게 상완을 계속 팔꿈치를 펴내려고 하면은 어깨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관절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전환은 이 전환의 개입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팔꿈치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전환만 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 느낌으로 미시면은 어깨로 밀어낸다는 느낌이 명확히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벌써 조금씩 측면 삼각근에 대한 피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사르르에 진행할 건데, 사르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타깃하고자 하는 부위에 대한 상체 각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전면, 측면, 후면
어디를 주동으로 쓰면서 사레레를 할 건지 상체각을 보면서 맞춰줘야 돼요. 보시면은 저는 지금 중립 유지한 상태에서 밀어주면은 전면에 대한 피크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전면 사각근에 대한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만 숙여놓고 진행해도 한 5도 정도 잡아주면 진행하는데 주동이 먼저 측면으로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숙여주면 측근면이 동시에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 만약 여기서 더 숙여주면 후면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내 상체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측 후에 대한 느낌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측후면 위주로 좀 많이 진행하는 편이어서 측후면 위주로 사레레 진행하겠습니다. 제 사레레 방식은 전측면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상체각을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정거근의 텐션 유지한 상태에서 견갑골 고정시켜 줄 거고, 그 상태에서 디클라인 플라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두로 가슴을 꾹 짓누르면서 유지해 줄 거예요. 이게 시작 자세.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 새끼 약지 쪽으로 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가동범위 여기서 계속 끝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측면 삼각근에 대한 피크를 더 높여주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더 올려주려고 하면은 바로 상부 승모근이 수축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팔꿈치를 살짝 굴곡시키면서 뒤로 보내면서 업라이트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칠 겁니다. 이게 제 사레레 방식입니다. 바로 드랍. 바로 스탠딩 숄더 프레스 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세트 진행하고, 이 한 세트로 4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랍 세트, 처음에 덤벨 드랍 한 세트 하고 바로 묶어서 스탠딩 숄더 프레스까지. 근데 스탠딩 숄더 프레스 할 때 저는 또 역시 측면 삼각근을 더 많이 타겟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골이 외전 걸리면서 흉추가 신전되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와 어깨 관절이 평행 유지할 수 있도록 측면 고립시켜 놓고 여기서 반복할 수 있도록 잡아줄 겁니다. 맨즈 피지크에 욕심은 없으세요? 원래 맨즈 피지크로 시작하셨잖아요.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즈 피지크 선수들 조롱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회 나는 맨즈 피지크 영상 보면 저 포징 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 어깨 운동 할 때는 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트 사이에 휴식이 길어져도 다음 종목에서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괜찮을 수 있어도, 얘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계속 모여있는 상태에서 바로 다음 세트를 진행하면서 쌓고 쌓아가는 형식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갖고 휴식 시간을 무조건 거의 1분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OH 빼고는. 뭐야. 10kg
10kg로 드랍했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들다 보니 너무 가벼워서 오케이. 이쯤 되면은 어깨가 타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겁니다.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끝나고 스탠딩 숄더 프레스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미 이 덤벨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어깨가 털려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강제로 정신력 잡고 10개 정도 무조건 강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측면에 대한 피크를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어깨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맨날 하시는 운동들인가요? 항상 합니다. 무조건. 저는 시간이 없더라도 이 드랍 세트랑 묶어서 하는 거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하십시오. 마지막 전측면 삼각근 운동은 원암 케이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정적으로 어깨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 이 장력을 이용해 갖고 이완해주는 구간에서도 최대한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기 좋기 때문에 마지막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측면이 더 주동이 될 수 있도록 상체각 유지할 거고, 도르래, 이 도르래가 몸통 앞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상체를 최대한 고정시켜주고 무게중심을 아주 살짝만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상완 2두로 쭉 짓눌러서 어깨 피크 살려놓을 겁니다. 다시 무게중심 새끼 약지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원암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면서 반대쪽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음 팔 계속 로테이션 돌면서 진행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전측면 삼각근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 어깨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왜 하냐면 후면 운동 하기 전에 최대한 후면 삼각근의 혈류를 모아놓고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상체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견갑골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정거근의 기능이 진짜 좋지 않으면 어깨 운동을 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거근 운동 꼭 하세요. 어깨 견갑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갑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만 가져오게 되면 지금처럼 후면 삼각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후면 삼각근의 긴장 유지할 거고, 여기서 짧게 쳐주면서 혈류만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를 너무 과도하게 신전시킬 필요도 없고 검상을 죽일 필요도 없이 그냥 편안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거기서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만 가볍게 구부릴 거예요. 견갑 고정. 오케이. 이렇게 후면 삼각근 수축 유지할 거고, 여기서 짧게 칠 겁니다. 상완을 완전히 다 펴버리게 되면 후면 삼각근에 대한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근육을 진짜 많이 모아주기 위해서 한 세트마다 2, 30회 가능한 중량으로 설정해서 고반복으로 진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같은 걸로 넘어가면은 후면 상하근에 대한 새로운 자극 지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몸 안 좋은 사람이 네. 이런 운동하면 네. 주변에서 막 쳐다볼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주변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고 운동하면은 몸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제가 나약했던 거. 네. 무조건 자신을 믿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그대로 운동 가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앞으로 모든 헬스장에서 이 기구를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후면 상하근 운동으로 인해서. 이 영상을 보고. 맞습니다. 리버스 팩덱 플라이 진행할 겁니다. 저는 후면 상하근에서도 고중량을 다루는 종목이 무조건 하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에서 고중량을 다루는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에서 고중량을 다루냐, 일단은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자세를 세팅해 줄 겁니다. 이 기구를 앞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밀착시키고 가슴으로 이 기구를 앞으로 밀어낼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좋아요. 머리를 넣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원래 가슴이 살짝 윗가슴 쪽이 접지된 상태에서 밀어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경추까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깨 완전히 전인시켜 놓을 거예요. 전인 유지한 상태에서 상완을 일자로 유지하게 되면 상완의 개입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주 살짝 굴곡시킬 겁니다. 여기서 어깨 살짝 거상시키면서 내회전 걸어줄 거예요. 손목 전환 날로 그대로 옆으로 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완할 때 계속 밀어주는 상태 유지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고중량 리버스 팩덱 플라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중량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너무 편안하게 하는데? 풀꽃. 제 레슨생들도 다 풀꽃으로 리버스 팩덱 플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무 개도 거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개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하십시오. 후면 삼각근에서도 어느 정도 고중량으로 부하를 주는 종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다음 할 종목은 페이스풀입니다. 제 후면 삼각근 루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피크를 올려주는 상태에서 최대 추격이 가능한 운동을 진행하고 바로 레이즈 한 종목 하고 다시 넘어와서 페이스풀 같이 피크를 넘어주는 운동을 하고 다시 레이즈, 이렇게 4종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변형시켜서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은 원래 하던 페이스풀과 동일하게 그대로 미간 쪽으로 쭉 가져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3번 외회전까지 걸어줘요. 외회전 걸어서 측후면 삼각근에 대한 긴장을 동시에 걸어줄 겁니다. 둘, 당겨주고 여기서 외회전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전 연습도 좀 많이 하면은 나중에 백더블 바이셉스 잡을 때 조금 더 표현하기 유리하실 겁니다. 이거 너무 상급 노하우다. 편집.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가겠습니다. 덤벨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진행할 거고, 얘도 아까 사레르랑 동일하게 드랍 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얘의 꿀팁은 무릎 관절 구부려지면서 고관절이 굴곡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흉추가 후완됨과 동시에 어깨가 거상되면서 상완골이 내회전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 좀 과도하게 많이 죽여진 상태에서 여기서 허리에 대한 텐션이 들어가지 않도록 햄스트링으로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열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견갑이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가동 범위에 대한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에 팔꿈치 살짝 굴부리면서 아까 이 운동 있죠? 이거랑 동일한 방식 레이즈로 가다가 툭 쳐줄 겁니다. 가시죠. 자, 다음 드랍 세트는 방금 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트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측 후면 삼각근 운동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은 여러분도 동글동글하고 프레임 넓은 어깨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운동에서 최대 이완, 최대 수축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대 가동 범위를 가져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정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게 되면 그 후에 이제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서 더 지점 기준으로 동글동글한 어깨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